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출마를 막기 위한 불법 수사라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로가 움푹 파인 포트홀 때문에 차량이 부서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청주시가 인공지능 기반의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강력한 중독성을 지닌 신종 마약을 국내에 유입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사인펜에 숨겨 국제 우편으로 밀반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출마를 막기 위한 불법적인 수사라며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였다고 반박하고 조만간 김 지사를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주부터 예고했던 기자 간담회를 연 김영환 지사는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단정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불법적인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김영환 도지사 주의기의 일환의 정치 탄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저의 불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차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했어도 경찰이 직접 증거나 증언을 얻어내지 못하고 도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돈봉투 수수 의혹 외에도 여러 별건 수사로 직권남용, 강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에게 호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끝까지 싸워 이길 것입니다. 제 목숨을 건 투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도지사가 언론 앞에서 경찰 수사를 공개 비판한 것은 재선 가도에 불리한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피선거권이 있는 한 출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붙이고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김 지사가 정치 탄압 주장을 해왔다며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도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으며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수사를 최대한 빨리 종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올해 안에는 김 지사를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동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올겨울 충북에서 처음이자 전국에서는 6번째입니다. 충청북도는 영동군 용산면의 한 종오리 농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종오리 4,000마리를 살처분하고 도내 97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오리 100만 마리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방역대 10km 안에 있는 가금류 농장 8곳 136만 마리에 대해 이동을 금지하고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잇따라 검출되자 충청북도가 특별 방역에 나섰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특별지시 5호를 통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비롯해 농장 예찰 강화와 외부 출입 통제, 방역 현장 점검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도는 예비비 2억 원을 긴급 투입해 철새 도래지를 비롯한 취약 지역에 소독 장비 63대를 집중 배치하고 야생 멧돼지 감염 지점에는 기피제 살포와 폐사체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전하다 도로가 움푹 파인 포트홀 때문에 차량이 부서지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이런 도로 위험에 좀 더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포트홀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덜컹거립니다.
도로가 파인 곳, 이른바 포트홀을 지나면서 타이어가 파손된 겁니다. 통통한 거 맞죠? 도로의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 이상 기후와 도로 면적 증가로 해마다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청주에서만 3,800개가 넘는 포트홀이 발생했습니다. 충돌이 크죠. 그래가지고 차가 크게 휘청거릴 때가 있어서 다행히 옆에 차가 없었는데 옆에 차가 있었으면 좀 크게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죠. 결국 청주시가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AI 탐지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AI 탐지 카메라가 설치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 1억 장 이상의 사진을 학습한 AI가 도로가 파인 지점을 탐지하고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단말기가 실시간 주행 영상을 분석을 하면서 포트홀이 감지되면 바로 센터로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청주에서는 시내버스 18대와 관용 차량 12대가 AI 카메라를 달고 실시간으로 포트홀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부서는 포트홀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운행 중인 차량에서 블랙박스나 아니면 운행하다가 신고를 하기 쉽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청주시는 단계적으로 AI 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도로 상태를 더욱 촘촘하게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건설을 위한 연구 용역 예산이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 흥덕 이현희 국회의원은 공항개발조사 연구 용역비 5억 원이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희 의원은 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추진을 위한 내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1조 7천억 원도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음성군 대소면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해 환경당국이 긴급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사고 영향 범위 내 토양, 식생, 수질 등에서 88개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사고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토양 역시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이후에 수확되었거나 재배 중이던 농산물은 안정성을 고려해 전량 폐기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한 중독성을 보이는 신종 마약 야바를 태국에서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인펜 안에 잉크 대신 마약을 숨겨 세관을 통과하고 등산로나 주택가에 몰래 숨겨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습니다. 김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남성. 형사들이 뒤쫓아가 넘어뜨린 뒤 붙잡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에 붙들려 곧바로 수갑이 채워집니다. 모두 합성 마약인 야바를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 조직의 판매책들입니다.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숨겨둔 위치를 전달하고 이걸 찾아내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했습니다. 청주 우암산 등산로. 나무 계단 옆 흙바닥을 파보니 파란색 종이 뭉치가 나옵니다. 안에는 대마 농축액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이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 마약을 몰래 들여와 유통한 외국인 조직원 106명을 무더기로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사인펜 속에 마약을 숨겨 국제 우편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에 유통했고 아예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청주와 진천, 음성 등 산업단지 주변에 거주하면서 인근에 사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국제 택배로 밀반입된 야바를 국내 총책이 지역별 판매책에 유통을 하고 지역별 판매책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매수 투약자에게 판매한 그런 사건입니다. 주로 태국과 카자흐스탄 국적인 이들은 대부분 미등록 이주민이었습니다. 경찰은 국내 총책과 공급책 등 외국인 마약 사범 59명을 구속하고 아직 검거하지 못한 나머지 투약 사범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충주댐이 올해로 준공 40주년을 맞았습니다.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 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건설됐지만 그 이면에는 고향을 잃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수많은 주민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충주댐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 미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강 유역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한 충주 다목적 댐이 충청북도 중원군 조동리 현장에서 기공됐습니다. 40년 전인 지난 1985년 10월 17일 남한강 물줄기를 가른 충주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높이 97.5m, 길이 447m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 1978년 착공해 1985년 준공된 댐은 국내 최대 유역 면적을 가졌고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 발전을 목적으로 건설됐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 향상에 따라 계속 늘어날 각종 용수를 공급하고 지난 40년간 충주댐은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연간 33억 8천만 톤의 용수를 서울과 경기, 충북에 공급하고 약 27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발전의 뒤에는 수많은 이들, 특히 지역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충주와 제천, 단양 3개 시군의 100여 개 마을이 영원히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7,100여 가구 3만 8천여 명의 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 수도권 수해를 막기 위해 댐 상류인 단양이 물에 잠기기도 했고 후반 관광을 약속했던 청사진이 깨지며 십수년 줄다리기 끝에 수중보가 완성됐습니다. 옛날 생각이 좀 새록새록 나고 그리고 주변 환경은 조금 다소 변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깨끗한 물이 있어서 그래도 그것은 좋습니다. 충주댐은 지난 4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물관리와 재난 예측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수상 태양광을 활용한 아리백 등 탄소 중립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충주어물을 관광과 문화 등 지역의 경쟁력으로 연결해 충주의 댐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충주댐의 가치가 더욱 커진 만큼 디지털 트윈 등 첨단 물관리로 시대 요구에 응답하고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발전과 희생, 상반된 두 역사를 품은 40년. 물에 잠긴 들판도, 이주한 주민들도, 그리고 댐도 모두가 그 시간을 살아냈습니다. 이제 과제는 함께 가야 할 다음 40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오송 참사 추모조 형물 설치 예산이 충북도의회 상임위에서 또 삭감됐습니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청북도의 3회 추경을 심사하면서 오송 참사 추모조 형물 설치비 5천만 원을 장소 이견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2회 추경에 이어 또다시 삭감된 데 대해 오송 참사 유족과 생존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예결위에서 예산 부활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